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하고도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즉 Repeated Maze ANOVA라고 하는데 줄여서 R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정도 해야 반복일까요? 라고 하는 또 궁금증이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반복은 적어도 3번 이상일 경우를 반복 측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습 전, 학습 후 같으면은 그냥 분산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즉, 대응 표본 t 테스트로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3번일 경우에, 즉 학습 후일 경우에, 추후일 경우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추후일 경우에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전과 학습 후가 있고, 그 다음에 추후가 있을 경우는, 자, 리피티드 메이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실험 대상, 즉, 동일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 집단을 3번 이상 반복 측정하는 경우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1회, 2회, 3회라고 하는 변수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동일 집단을 가지고 3번 이상 반복 측정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시간 간격을 딱 두고서, 그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측정한 자료로서 일종의 종단 자료다. 즉, 이 말은 시계열 자료다 또는 반복 자료이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참고적으로 동일 집단에 대한 이해 측정은 말이죠. 이해 측정은 대응 표본 T 테스트 또는 공분산 분석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 설명을 보도록 하죠. 집단 내 차이 분석의 경우가 있고 시점에 따른 차이 분석이 있겠고, 이 두 개를 어, 조합을 했을 경우에 어, 집단과 시점을 동시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어, 반복 측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어쨌든 세 개의 분석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집단 내 차이 검증은 집단 간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t 테스트를 많이 쓰고 있죠. 대응 표본 t 테스트. 그다음에 뭐 분선 분석,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점에 따른 차이 분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 반복에 따른 차이 분석으로서 말이죠. 종속 변수가 시점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p 값이 0.05보다 적을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는 바로 핵심은 요거다. 즉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동시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즉 무엇을 보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에 따라 집단 간 종속 변수가 차이가 있는가? 그죠? 시간에 따라서 집단 간 어, 차이가 있는가? 종속 변수에 의해서, 그죠? 음. 또는 집단 내 반복 효과의 그 일종의 상호작용 효과 또는 교호작용이라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면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도 사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 차이가 어느 시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RM 아노바의 전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복 실험이니까 말이죠. 그죠? 개체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뭐 상식적인 얘기 되겠죠. 즉, 사전, 사후, 추후 각각 동일 대상 50명 완전한 데이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20명, 사후에 19명, 추후 18명. 이건 뭡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절단을 해야 되겠죠. 절단, 중도 절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절단 데이터가 있다면 최종 가장 적은 18명을 최종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인원은 절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험군과 대회군 간의 사전, 사후, 추후 실험 기간이 같아야 된다. 그죠? 한 달 간격으로 뭐 한다든가,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간격, 측정 시점, 타이밍도 되겠고, 간격이 되겠죠? 측정 간격이 같을 것. 자, 그 다음에 뭐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전, 사후, 추후 측정 기간 간격이 같을 것, 이것이 엄격한 기준이라고 그러고 또는 사전과 사후 측정 간격이 같을 것, 최소한은 요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정규성.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해본 t-테스트에서 두 집단 간의 데이터의 어떤 그 분포도, 즉 정규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표본조사에서는 정규성을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을 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RM 아노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자, 구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세퍼레시티라고 해서 구형성. 뭐냐면은, 이것은 구형성은 분산을 기준으로, 분산이 세 집단 간의, 즉 쌍간의 집단 A-B의 분산, A-C의 분산, B-C, 쌍간의 점수 차이의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형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에서도 보겠지만은 또 다른 값을 가지고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나중 문제고. 자, 일단 구형성을 충족할 것. 이 구형성은 정규성의 개념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설명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자, 정규성과 구형성의 비교. 자, 정규성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좌우 대칭이 되겠죠. 그죠? 좌우 대칭.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정규성이라고 합니다.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것도 있겠고 또 이렇게 너무 볼록한 것도 있겠고 그죠? 또는 이 또 좌우로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왼쪽으로 꼬리가 또 늘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이 네 개를 잘 조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좌우 대칭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구형성은 데이터 간의 어떤 그 차이, 그죠? 분산이 동일한가? 이제 그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분산은 뭡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차이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산이동이란가.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각 측정 시점의 값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구형성은 쌍별 차이값을 따지고 있다. A와 B, A와 C, 그 다음에 B와 C 이런 세 개의 경우수의 쌍별 차이값을 따지고 있다. 차이가 뭡니까? 결국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노바 분석 및 T 검증에 필요한 기본 과정이 되겠다. 정규성은. 그 다음에 교행성은 뭐냐면은 반복 측정 아노바에서 세 조건 이상일 때만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다. 음. 그래서 정규성 검증을 할 때 흔히 샤프로 윌키라든가 콜모 그로버, 어떤 스미노로브, 약간 좀 발음이 어렵네요. 음, 이러한 분석 그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구형선 마컬리의 그 테스트, 마컬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SPS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무가설은 뭐냐? 연가설 데이터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 구형성이 성립된다. 이런 것이 되겠고, 정규성은 참고적으로 만약에 에, 정규성이 따르지 않을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비모수 검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충 뭐 요 정도의 어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다음 어, SPS에서 일종의 이제 실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